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쉽고 빠른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케어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영양성분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영양표시 10단계 중 1단계부터 4단계 영양성분 표시 단계 결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하는 5단계부터 최종 검토하는 10단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5단계는 표시 단위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구한 영양성분 함량을 4단계에 표시할 단위 분량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영양 성분별로 표시 단위가 다르고 세부 표시 방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열량을 살펴보면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입니다. 3단계에서 구한 열량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가장 가까운 5kcal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열량이 5kcal 미만의 경우 숫자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실제 분석값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성분의 표시 함량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열량을 계산함에 있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를,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값의 합으로 산출합니다. 탄수화물 중 당알코올 및 식이섬유 등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당알코올은 1g당 2.4kcal, 이때 에리스톨은 0kcal, 식이섬유는 1g당 2kcal입니다. 6단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 산출 단계입니다. 5단계의 영양성분 표시의 표시 함량을 토대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해당 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성분 함량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서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의 몇 %인가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성분 함량을 땡땡그램 미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비율을 계산합니다. 열량, 트랜스지방 등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은 영양성분은 비율 표시를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계산법이니 참고하세요. 7단계 영양성분 표시 도안을 선택합니다. 제품의 포장 형태나 표시 면적에 따라 적절한 표시 도안을 아래 7가지 도안 중에 선택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7가지 도안에는 기본형, 세로형, 가로형, 그래픽형, 텍스트형, 병행표기, 그리고 주표시면 도안이 있습니다. 8단계는 7단계에서 선택한 표시 도안에 영양성분 표시값을 적용하는 단계인데요. 앞에 5단계와 6단계에서 산출한 수치를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적용하여 도안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표시 도안의 총 내용량 및 단위 내용량도 표시하는데요. 총 내용량 및 단위 내용량은 그램 또는 밀리리터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g 또는 1ml 단위로 표시합니다. 10g 또는 10ml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g 또는 0.1m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위 제품의 제공 개수는 개, 조각,
봉지, 팩 등 셀 수 있는 단위를 사용하여 정수로 표시합니다. 열량, 영양성분 명칭, 함량 및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표시합니다. 다만 열량은 총 내용량 글씨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는 영양성분의 글씨 크기 및 함량의 글씨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 단위로 표시하고 굵게 표시합니다. 영양성분의 표시 순서는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있는 순서인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에 따라 표시합니다. 다만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9단계는 영양성분 표시 외에 저, 무,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영양 강조 표시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영양성분 강조 표시를 할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해당 영양성분 및 9가지 의무 영양성분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양성분 강조 표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글씨 크기 등 규정과 다른 것들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참고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영양산출표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양성분 함량을 산출하고 영양 표시를 위한 참고값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잠깐!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 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주류 제품의 열량을 표시할 때 내용량 뒤에 괄호로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굵게 표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량을 산출할 때 단백질, 지방 등 실제 분석값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표시값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열량의 산출 기준은 영양성분의 표시 함량을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열량 계산은 표시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사용하여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합으로 산출하고 알코올 및 유기산의 경우에는 알코올은 1g당 7kcal, 유기산은 1g당 3kcal를 각각 곱한 값을 합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땡땡그램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제품의 내용량은 30g인데 영양성분 시험 분석 성적서를 100g당으로 받은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먼저 제품의 포장 형태에 따라 표시 단위를 결정하고 100g당으로 받은 영양성분 함량을 결정된 표시 단위의 내용량에 맞도록 환산한 후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 영양성분의 식이섬유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열량 산출에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양성분표에 식이섬유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열량 산출에만 식이섬유 1g당 2kcal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식이섬유의 함량은 열량 산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양성분표에 식이섬유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꼭 7가지 표시 도안을 사용해야 하나요?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양 표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관된 표시 도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제시된 도 3, 도 4의 영양 성분 표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유형이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한 개의 제품으로 품목 제조 보고한 제품의 영양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한 개의 제품으로 품목 제조 보고한 제품의 경우 품목 제조 보고한 하나의 제품의 전체 양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각각 품목 제조 보고된 완제품을 세트 포장한 경우라면 개별 제품에 대한 영양 표시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개별 제품의 영양 표시를 외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개별 제품의 영양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포장지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 표시면에 영양 표시 서식 도안을 사용하는 경우 열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제시된 도4 영양 성분 표시 도안에 따라 표시된 열량이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이 되는 경우에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값이 항상 영양 성분 분석값과 정확하게 같아야 하나요? 식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계절, 토양, 수확, 처리 방법 등에 따라 함유한 영양 성분의 함량이 다르며 유통기간 중 그 함량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양 성분에 따라 허용 오차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 따라 설정된 허용 오차 범위를 준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양 성분 작성 방법을 알려드린 케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